안녕하십니까. 기능이하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세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비스페놀, 파라벤, 프탈레이트 요 세 가지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가지 더 얘기했죠.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강의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오늘 따로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에서 과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상치나 또는 기대치보다 좀 더 많을 때 과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좀 더 과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좀 많이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화라는 게 뭐냐면 불소를 얘기해요.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복합된 화합물을 가리켜서 과불화 화합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우리 몸에 안 좋은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과불화합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온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고 있을 때 과불화합물에 노출되게 되면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저체중부터 시작해서 조기 사춘기의 시작.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빨라졌죠. 생리 초경 시기도 되게 빨라지고요. 이게 빨라지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외에는 요즘도 병원에 연락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임신 초기에 유산을 자주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과불화합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여기 보시면은 성인들한테 노출됐을 때는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의 이상 또는 여자들 유방암이라든지 간 손상, 신장암,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고환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과불화합물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PFHPA와 PFOA가 있잖아요. 이거는 플루오로 클로로 헥타노익 엑시드의 약자고요. 요거는 플루오로 옥탄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내용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과불화 화합물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분자 구조가 나와 있죠. 이 화면에 보시면은 F가 불소거든요. 이게 불소가 되게 많죠. 위에만 해도 6개, 여기 5개, 11개 들어있죠. 여기도 6개, 밑에도 6개,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러면 13개죠. 그러니까 과하게 불소가 많다고 해서 과불화 화합물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식기류를 만들 때 이게 들러붙지 못하게 코팅하는 거에도 이 물질이 들어가고요. 옷감 중에서 보면은 기능화된 옷감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능성 하면은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편리성이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 대신에 우리 건강에는 유해한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상승에 영향을 주고요. 간 효소 증가와 뇌신경세포의 사멸, 전립선암이나 난소암이나 폐암이나 대장암이나 신장암이나 고환암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저체중으로 출산하는 아이들, 조산이죠. 그 다음에 역류와 면역저하, 사춘기 가속 이게 좀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들은 그나마 우리 몸에서 노출을 멈추기만 해도 저절로 빠져나갈 수 있어서 측정하면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하루 이틀 정도면은 벌써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과불화합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보시면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지금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PFOA나 PFOS라는 거의 반감기가 3.5년에서 4년간이라고 잡아놨어요. 되게 길죠. 앞서 말씀드린 환경호르몬은 하루 이틀이 반감기라면은 얘는 3.5년에서 4년이니까 우리가 노출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쌓이면서 더 많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PFAS나 이런 여러 가지 과불화 합물의 종류가 거의 수백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만 해도 종류가 12,000종이 넘는다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2018년도에 수질 감시 항목 정도의 모니터링으로만 들어가 있지 실제 관련된 규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실제 우리가 검사 랩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도 한 2-3개에서 5개 정도까지만 검사가 돼요. 실제로 사용하는 그 과불화합물은 말씀드린 대로 10,000개가 넘는데 세번에 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옷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옷감 속의 오염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PFAS 있잖아요. 이것도 과불화합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있을 때 노란색은 쇼텀 짧은 시간의 노출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요 보라색은 롱텀 긴 노출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칼시노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암물질
PFAS는 짧든 길든 간에 암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피부의 어떤 자극은 당연히 짧은 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호르몬 디스럽션은 오랫동안 장기간 노출됐을 때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또 나오는데 할로겐 원소 안에 들어가시면은 불소가 있고 염소가 있죠. 브롬도 있고요. 이 안에 맨 밑에 요오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오드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불소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줄 때 그걸 기량할 수 있는 같은 족이 할로겐족인데 그게 바로 요오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오드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불소뿐 아니라 염소, 브롬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에 해를 미치는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근에 연구를 해봤더니 일본 인근 8개국에서 7종의 새우를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새우를 우리가 잘 먹잖아요. 우리가 오염된 새우를 먹어도 그 새우 속에 있는 과부라함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 새우 속에 검사해봤더니 PFAS하고 PFUNDA라는 과부라함물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검사했을 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전라도에 가시면은 가장 비싼 생선 중에 하나라고 치는 게 민어거든요. 이 민어를 검사를 해봤더니 살코기에는 0.8이 들어있다면은 아가미에는 2.5, 소화간에는 3.9, 간에는 8.3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장 쪽에는 아무래도 좀 더 얘네들이 흡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선이든 간에 내장을 먹는 것들을 기능학자들은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갈치 속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막 잘 먹었는데 요즘에는 가급적 먹고 싶다면은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것들을 권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보셨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미 토양하고 바다가 다 오염된 상태에서 저도 바다에서 나는 걸 잘 잡아먹는 편인데 그 안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오염된 것들을 집어넣어 주면서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오염이 덜 된 것들을 찾아서 먹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오늘 공부하신 과부라화물에 대해서는 반감기가 거의 4년에 가깝게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섭취에 대한 자각을 좀 하시는 게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들어온 걸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방법도 있는 건 없어요. 킬레이션 한다고 얘네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노출을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